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 198이죠. 198.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 자, 먼저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은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이죠. 자, 취득원가는 자기가 구입한 가격을 말하고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가 종료됐을 때 자, 처분할 수 있는 금액, 그거를 우리가 잔존가치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처분가액이 있고 만약에 처분하는데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 부대비용을 뺀 금액, 근데 뭐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자, 문제에 잔존가액은 주어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내용연수는 예상 사용기간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방법은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은 자, 우리가 정액법이 있겠고 정률법이 있고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가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액법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기 계속해서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합리적이지가 않다라고 할 때는 중간에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바꾸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다. 자, 나중에 그건 뒤에 가서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을 배우게 되는데, 자, 감가상각의 방법을 변경하는 거, 요거는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감가상각의 정액법. 정액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선 일단 자, 199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태백은 X1년 1월 1일 날 기계를 10만 원에 구입했고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래요. 그리고 자, 정률법의 상각은 0.369 나왔는데 이건 무시. 지금 정액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액법일 때는 자, 내용연수분의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5년.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10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 그러면 만 원이죠. 그러면은 10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은 대상 금액은 9만 원이 되고, 자, 얘를 5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18,000원씩이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연도도 18,000원, 2차 연도도 18,000원. 자,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 얘를 정액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체감상각법은 자, 우리 아까 초기에 감가상각을 좀 많이 하고 가면서 적게 하는 방법이 체감잔액법 이렇게 하고, 연수학계법이나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0페이지 정률법. 자, 정률법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까 미상각액에다가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게 정률법이죠. 자, 그러면 자, 주식회사 태백은 X1년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10만 원에 구입했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10%, 자, 정률법의 상각률은 0.369. 그러면 우리 아까 자, 1차 연도는 자, 취득금액 10만 원에 자, 36.9%. 그러면은 1차 연도는 36,9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 연도는 자, 10만 원에서 36,900원을 빼요. 그러면 63,100원이고 그놈의 0.369. 그러면은 23284 2328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차 연도는 63,100원에서 얘를 빼야죠. 63,100원에서 빼면 39,816원이네요. 자, 요놈에다가 0.369. 자, 그러면은 14,692원.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자, 36,900원이 1차 연도 나오면 그 다음에는 보수 0.369의 보수는 0.631이 되겠네요.
더해서 1이 되면 되니까. 그러면 아까 36,900원에다가 곱하기 0.631 하게 되면은 2328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년에는 다시 0.631 자, 곱하기 0.631 해주면은 1469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정률법. 자, 201페이지. 이번에는 이중체감법으로 하재요. 자, 이중체감법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자, 이중체감법도 미삼각액에다가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데, 자, 그러면 1차 연도는 10만원 곱하기, 근데 이제 여기서 정률이, 여기는 1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겠죠.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게 아까 요게 0.369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률법은 정해법의 배법이니까 n분의 1의 2배라고 그랬죠. n분의 1의 2배,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은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0.4. 그러면 1차 연도가 4만원. 자, 10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은 6만원. 자, 40%면은 24,000원. 자, 6만원에서 24,000원을 빼면 36,000원에 0.4. 그러면 14,400원.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4만원 곱하기 0.4의 보수 0.6이 되니까, 자, 4, 6이 24, 24,000원. 자, 0.6이니까 14,400원. 이렇게, 자, 이중체감법으로 하는 것은 계산 방법은 정률법과 똑같다. 다만 상각률에서의 약간 차이가 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자,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연수합계법은 자, 취득원가에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 다시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 자, 이거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자, 거꾸로 연수로 곱해라. 그러면 취득원가는 지금 10만원이고요. 잔존가액은 만원인데, 자, 이때 내용연수의 합계. 자, 조금 아까 내용연수가 5년이었어요. 그러면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자, 2분의 내용연수 5년에 6년. 그러면 30년이니까 둘로 나누면 1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연도는 15분의 5, 2차 연도는 15분의 4, 3차 연도는 15분의 3. 자, 그러면은 3만원이죠. 여기는 24,000원이고 여기는 18,000원. 그래서 여기 차이가 6,000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연수합계법은요, 매기 감가상각비의 차이가 동일한 거죠. 매년 감가상각비의 차이 금액이 동일한 방법이 연수합계법이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방법은 정액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기출문제를 가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자, X1년 7월 초 주식회사 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만원에 일괄 취득했대요. 자,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이고 건물의 공정가액은 72만원이래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자,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럼 얘는 일괄 취득했으니까 먼저 취득가액을 다시 구해야 돼요. 지금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얘를 얼마에 샀느냐? 240에 샀어요. 이때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만 원짜리고, 자, 건물의 공정가치는 72만 원짜리래요. 그럼 얘를 이제 240을 얘를 안 보내줘야죠. 그러면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하면, 자, 먼저 240만 원 곱하기, 자, 두 자산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은, 자, 얼마가 돼요? 216만 원에다가 72만 원을 더해주면 288만 원이 되고, 자, 288만 원분의 토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토지는 지금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니까 건물 72만 원만 올려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240만 원 곱하기 72 나누기 288. 그러면 이 건물은 60짜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토지는 얼마짜리가 되겠어요? 240이니까 토지는 18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은 60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건데, 자,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가 6만 원이래요. 그럼 연수합계법이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6만 원 차감합니다. 자, 곱하기, 자, 내용연수는 5년. 그러면 연수합계법이니까 내용연수의 합계는 15년이고 1차 연도는 5년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근데 문제는 X1년 7월 초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 그랬으니까 반년이잖아요. 그러면 15분의 5 하면은 1년이 나오죠. 근데 6개월이니까 12분의 6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야. X1년 7월 1일 날 샀고, 자, 여기 이제 X2년이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단기 감가상각비는 6개월 치니까 12분의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0만 원에서 6만 원을 빼면 54만 원이고, 자, 54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그러면 여기까지가 18만 원이죠. 자, 18만 원의 반년. 그러면 9만 원이 X1년도의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주어진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9만 원이 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생산량 비례법. 자, 주식회사 태백은 X1년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10만 원에 취득했고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이다. 자, 그러면은 연도별 생산량이 다음과 같다면,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먼저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10만 원. 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 만원. 그 다음에는 이제 총 추정 생산량은, 자, 얼마로 나왔어요? 자, 1800, 400, 800, 1000, 그러면 4000 단위가 되죠? 자, 총 4000 단위인데, 자, X1년도에는 1000 단위를 생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X1년. 자, X2년은 4000 단위 중에서 800 단위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X2년. 자, X3년은 4000분의 400 단위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X3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9만 원을, 곱하기 1 나누기 4. 그러면 1차 연도는 22,500원. 자, 2차 연도는 9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40. 그러면 2차 연도는 18,000원. 뭐 3차 연도는 9,000원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년도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장부금액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감가상각비고요. 누계액은 얼마가 돼요? 얘는 22,500원에서 18,000원 더하면 45,5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49,500원이 되겠죠. 장부금액은 10만원에서 얘를 뺀 거니까 77,500원. 얘는 10만원에서 빼니까 59,500원. 그 다음에 얘는 10만원에서 빼니까 55,500원인가요? 이렇게 요게 이제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요거를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참고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금액은 어떻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율연정이라고. 그 다음에 장부금액의 크기, 그건 반대가 되겠죠? 정연율이.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장부가액을 물어보느냐,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느냐, 그것만 잘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 자,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느냐? 감가상각의 개시. 자, 제일 중요한 게 자산을 취득할 때부터 감가상각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자산을 사용할 때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204페이지에 상단. 자, 자산을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자, 감가상각의 중지. 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이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자, 좀 두 가지 잘 정리하세요. 자,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유형자산을 처분한 날이에요. 제거는 유형자산을 죽인 날이죠. 자, 제거한 날 중 이른 날 한다. 자,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감가상각. 유형자산 취득 이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이 있다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 증가된 것을 반영해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건 이따 관련되는 문제 나올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오케이, 취득할 때가 아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야죠. 자,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 요거는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간다. 자, 근데 아직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단원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서를 처음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좀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무시하시고 앞으로 배울 거야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면은 두 번째 들을 때는 더 쉽다 이런 얘기죠. 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요거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감가상각의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의 변경,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변경, 잔존가치의 변경, 요거는 추정치의 변경이죠.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한다. 자, 틀린 답은 3번만 틀렸습니다. 자, 205페이지에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 자, 요거는요, 심화 과정에서 다루시면 돼요. 자,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이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자, 재평가 모형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가 모형이 더 잘 나오고, 자, 재평가 모형은
이 출제 빈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서 배우실 때는 원가 모형만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면은 심화로 넘어오셔서 자, 재평가 모형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자, 이제 210페이지 손상이 나왔는데 자, 손상은 이제 잠시 보류하고 자, 우리 여기까지 나와 있는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손상까지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 자, 적중 예상 문제. 자, 한국 제때 국제회계 기준의 유형 자산에 따를 경우 자, 유형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몇 개겠느냐? 자, 유형 자산에 자, 취득원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자,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시면서 틀린 게 나오면 틀린 것만 다시 보시면 되죠. 자, 1번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의 급여 그건 당연히 포함해야죠. 1번. 자, 설치원가와 조립원가 당연히 됩니다. 2개.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든지 여부를 시험한대요. 시운전비 됩니다. 3개. 그 다음에 자산을 해체하거나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거로 최초에 추정되는 복구 비용이죠. 당연히 됩니다. 4개.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걔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재배치하는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취득원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4개가 된다. 자, 2번. 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자,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제공하거나 부담할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맞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떠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면 그 돈의 가격 그 다음에 미래에 주기로 했다면 미래에 주기로 할 금액의 현재 금액 요거를 취득원가로 한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 시 매입 할인이 있대요. 매입 할인은 뭐야?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깎았대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에 구입했는데 10만 원을 깎았다면 90만 원에 매입한 게 맞죠? 자, 유형자산을 장기 후불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자, 취득 시점에 현금 가격 상당액을 자, 취득원가로 한다. 맞죠? 자, 지금 내가 1억의 건물을 3년 후에 1억 2,100을 주기로 하고 샀다요. 그러면 이때 취득원가는 1억 2,100의 오늘의 가치 1억이 돼야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자,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 가치로 자, 취득원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소리죠. 자, 요게 취득원가의 결정. 자, 4번.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대네. 관련이 있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관련이 없으면 취득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죠. 자, 5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아, 요거 하나 제가 안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자, 이게 이제 A형이에요. A형. 자, 얘가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샀습니다. 8천만 원에 샀다. 근데 이때 토지는 7천, 공정가액이 건물의 공정가액은 3천이다. 그리고 이 건물과 토지는 우리 회사가 계속 영업에 사용할 거래요. 그러면 일괄 구입한 8천만 원은 자,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 비율로 나눠야죠. 자, 7천만 원 플러스 3천만 원 분의 7천. 그러면은
5,600은 토지. 자, 그 다음에 2,400이죠. 자, 2,400은 건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토지는 7,000 플러스 3,000분의 7,000이고 건물은 7,000 플러스 3,000분의 3,000이 되니까 2,400이 돼서 요거 더하면 요게 8천만 원 취득원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A형. 자, B형은 뭐냐? 자, 요게 내가 새로운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서 자, 낡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어요, 이거를. 그럼 얘를 얼마에 샀느냐? 얘를 8천만 원에 샀다면 자, 이놈의 건물은 우리 아까 건물처럼 이용할 게 아니고 부셔버릴 거잖아요. 부셔버릴 거기 때문에 이때 건물의 원가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토지가 8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철거하는 비용. 자, 철거 비용이 나오면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이죠. 그 다음에 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폐자재 수입이 나오면 그거는 마이너스 해준다. 요게 이제 B형이에요. 자, 이번에 C형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내 토지예요. 지금 내 장부에 토지로 8천만 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도 내 건물입니다. 자, 내 건물인데 장부에 지금 2천만 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낡아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때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이거는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산 거고 이거는 지금 기존의 내 토지와 내 건물인데 내 건물이 낡아 가지고 얘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 요 B의 케이스와 C의 케이스가 틀린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건물은 제거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건물을 2천만 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로 바로 죽여버려요. 자,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이 또 500만 원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것도 현금 500, 그리고 철거 비용도 자, 단기 비용에 2,500에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게 내 기존 건물이 낡아서 철거할 때 그때는 장부가액은 제거를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발행하고 철거 비용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지금 5번이에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집어넣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이거 꼭 좀 잘 알아두세요. 세 가지의 성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주식회사 한국은 1,000원의 기계장치를 신용조건 2/10, N/60의 조건으로 외상 취득했대요. 자,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래요. 자, 우리는 1,000원짜리 기계를 자, 2/10, N/60의 조건으로 외상으로 샀는데 자, 여기 뭐예요? 2/10 그 다음에 N/60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10일 안에 갚으면 2% 빼줄게. 대신에 30일 안에는 반드시 갚아라 이런 거죠. 60일 안에 반드시 갚아라. 자, 이런 조건으로 얼마짜리 기계 샀어요? 1,000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근데 얘가 10일 안에 갚으면 2% 빼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5일 이내에 갚아버렸네. 그러면 2% 빼야죠. 그러면 1,000원에 2%면 20원이 마이너스 돼서 기계의 취득 가격은 980원이 되는 거죠. 자, 취득 시 지출된 기계장치의 운반비와 설치비. 운반비, 설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 80원.
그 다음에 사용 이후 지출된 유지비는 취득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사용 전까지가 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사용 이후에는 단기비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설치 이후에 뭐예요? 일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3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배치 비용도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요? 980하고 80까지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1060원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다시 한번 사용 이후 지출 비용, 유지비는 아니라 그 다음에 재배치 비용도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4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100원이며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원으로 동일하다. 1번.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얼마냐? 이것도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10,000원을 주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얘를 구입하는데 10,000원. 근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 11,100원에 샀네요. 이때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은 얘는 6,000원이고 얘도 6,000원이래요. 그럼 똑같네. 그러면 11,100원을 계속해서 이걸 건물로 토지로 이용한대요. 그럼 이때는 토지는 5,050원인가요? 5,050원. 건물도 5,050원 이렇게 되겠죠. 11,100원을 그냥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6,000원, 6,000원 똑같으니까. 그래서 1번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때는 5,050원이 토지원가가 되죠. 지금 물어보는 건 토지원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래요? 취득한 건물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이 건물 값도 원가에 포함되니까 그대로 11,100원이잖아요.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은 11,100원인데, 이때 철거 비용이 또 500원 들어갔네? 그럼 철거 비용도 여기에 포함 500원. 그런데 철거할 때 발생한 폐기물을 팔아서 100원의 수익이 생겼대요. 그럼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해 버린다면 11,100원에서 500원 늘어나면 1,600원, 100원 빼니까 이 경우에는 토지의 원가가 1,5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5번. 주식회사 필승은 X1년 5월 4일 날 해상 구조물을 3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예요? 해상 구조물과 같은 것은 구축물이다 라고 했죠? 차변에는 구축물 얼마를 주고 샀다? 30만원에. 현금으로 30만원. 그 다음에 이 환경 관련 법률에서는 이 구조물의 내용 연수가 종료된 후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도록 하고 있대요. 이를 위하여 지출될 거로 추정되는 금액은 4만원이고 현재 가치는 3만원이래요. 그럼 우리 미래에 복구해야 된다면 미래에 복구할 금액의 현재 가치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미래에 지출한 금액은 4만원인데 그 4만원을 오늘의 현재 가치로 따지니까 3만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33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복구 충당 부채로 자산의 원가에 플러스해라. 3만원. 그래서 차변에는 구축물이 33만원이고 대변에는 현금이 30, 그 다음에 복구 충당 부채가 3만원이니까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 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초 건물을 1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채권을 5만 원에 액면 의무 매입을 했습니다. 자, 동채권은 3년 만기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채를 배워야만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6번은 사채를 배운 다음에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화해서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까도 다시 얘기했는데, 그냥 제 마음은 급하고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니까 아직 안 배운 뒤에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려니까 이 사채만 갖고 한 2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화폐의 시간 가치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 화폐의 시간 가치 흐름을 알면은 이 문제가 됐든 아까 했던 문제가 됐든 다 쉬워요. 근데 그걸 안 배운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두고 보자라고 써놓으시고요. 심화까지 안 가도 사채를 배우고 나서 슬그머니 이 문제 풀어보시면은 풀릴 겁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두고 보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통과. 자, 7번. 주식회사 백두는, 이건 아까 했나요? 자, 주식회사 백두는 아까 신형 차량으로 교환한 거. 자, 7번하고 8번하고, 자, 9번은 다 했습니다. 자, 7, 8, 9 넘어가시고. 자, 10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X1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이 건물에 대한 X3년도 감가상각비가 150이라면 취득원가는 얼마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우선 연수합계법의 공식은,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거꾸로 연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먼저, 자, 취득원가는 모른대요. X. 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30이래네요. 자, 이놈 곱하기. 자, 이번에 내용연수의 합계인데, 자, 내용연수가 4년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내용연수의 합계 금액 구하는 방법은 2분의 4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5년. 그러면 4, 5, 20을 10으로 나누면 10년이죠. 자, 10분의 1차 연도는 4, 2차 연도는 3, 3차 연도는 2, 4차 연도는 1 이렇게 가는 게 연수합계법이죠. 자, 1차 연도는 10분의 4, 2차 연도는 10분의 3, 3차 연도는 10분의 2, 4차 연도는 10분의 1. 근데 지금은 몇 차 연도라고 그랬습니까? X3년도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요거 10분의 2가 되는 거죠. 10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이 150이래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얘가 1500이죠? 그러면 요 2 곱하기 여기 150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750이 되면 되죠? 750에다 2를 곱하면 1500이 되니까. 그러면 이 750은 X에서 30만 원을 뺀 금액이 750이니까 얘는 780에 취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80만 원이 자, 취득원가가 된다. 자, 한 번만 더 천천히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분의 거꾸로 연수, 여기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안다면, 자, 취득원가 780에서 자, 잔존가액 30만 원을 뺀 다음 내용연수가 4년이니까 10년에 3차 연도 4, 3, 2. 자, 이렇게 구해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얼마가 돼요? 750이 되고, 자, 750에다가 2를 곱해서 10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자, 15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거꾸로 역으로 출제한 문제가 된다. 자, 11번. 주식회사 한국은 X3년 1월 1일 날 기계 한 대를 구입했고 X4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률법이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률법의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미삼각액에다가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거다 이랬죠? 그러면은 자,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정률은 30%네. 그러면 1차 연도는 3만 원. 자,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 연도는 3만 원 곱하기 보수 0.7 하면은 2만 1,000원 나오죠. 자,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끝났네요. 지금 X3년에 구입했고 X4년도 거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요게 X3년이에요. 1차 연도가 X3년이고 2차 연도는 X4년이니까 자, 2만 1,000원이 X4년도의 감가상각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한 년도 X5년 거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때는 요 2만 1,000원에다가 다시 70% 곱하면 되죠. 그러면 14,700원인가요? 자, 724, 14,700원. 이렇게 정률법은 미삼각에 곱하기 정해진 비율로 감가상각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합격의 X3년도 수정전 시산표의 일부다. 자, 먼저 비품은 X2년 초에 구입했고, 자, 정률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자, 기말수정 분계 후 X3년도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자, 이거는 이제 천천히 다시 보시면 무슨 소리냐? 자, 지금 비품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차변에 1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대변에 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가 X3년 말, X3년 수정 전이래요. 그 얘기는 뭐야? X3년은 아직 감가상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비품을 언제 취득했느냐? X2년도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X2년도에 취득했고 지금 X3년 할 차례잖아요. 그러면 아하, 10만 원에 4만 원이니까 정률은 40%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0만 원 곱하기 40% 해서 자, X2년도에 감가상각이 4만 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X3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4만 원에다가 보수 60% 해주면 되네요. 그러면 2만 4천 원을 감가상각하면 되겠네요. X3년도. 그런데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 X3년도에 수정 분계를 한 뒤 비품의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X3년도에 2만 4천 원 감가상각을 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6만 4천 원이 되겠네요. 자, 취득원가는 10만 원이고 그러면 10만 원에서 6만 4천 원을 감가상각했으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만 6천 원이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자, 숙제는 자, 13번, 14번, 15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16번, 요거는 저 재평가 모형이니까 심화. 17번도 하지 마세요. 심화. 18번도 하지 마세요. 심화. 그 다음에 19번도 심화. 20번도 심화입니다. 자, 21번도 심화. 재평가 모형은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자, 거기까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5번 숙제. 25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자, 거기까지만 해오시면은,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유형자산의 손상을, 요 문제 먼저 풀어드리고, 손상을 정리한 다음에 요 관련 문제 다 풀고, 이제 다음 주에는 무형자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